이번 시간에는요, 텍스트 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텍스트 뷰가 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위젯에 대해서 학습을 하실 때요, 해당 위젯이 어떨 때 사용이 되는지, 언제, 어떨 때 사용이 되는지 그 부분을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에서는요, 자, 이클립스를 통해서 그 화면상에 일단 배치를 한 다음에요, 배치된 위젯의 속성값, 즉 어떤 속성값을 맞추면 얘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또 그런 것들, 즉 속성값을 파악하는 걸 일단은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공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소스코드 상에서 해당 위젯에 접근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텍스트 뷰인데요. 텍스트 뷰. 안드로이드에서 화면을 표시할, 즉 화면에 문자를 표시하여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즉 사용자에게 프로그램에서 수행된 결과라든가 혹은 사용자한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요, 문자를 통해서 화면상에 이런 전달하는 목적, 즉 문자를 표시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바로 이 텍스트 뷰입니다. 그래서 텍스트 뷰에서 가장 중요한 속성은요, 바로 문자를 표시하는 속성.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소스 코드 상에서도 얘한테 접근해서 작업하는 게 텍스트 뷰를 통해서 보여줄 문자를 설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먼저 주요 속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주요 속성 여러분들이랑 이 클래스를 통해서 텍스트뷰를 붙여놓고요.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성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그 중에서 중요한 것들 그리고 자주 사용하는 것들만 골라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클립스 상에서요. 자, 프로젝트를 먼저 만들도록 하겠는데요. 자, 여기 눌러주시고요. 자, 이거의 이름을 자, 텍스트 뷰 테스트라고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네임을 텍스트 뷰 테스트라고 하겠고요. 자, 프로젝트 이름을 텍스트 뷰 테스트라고 했습니다. 자, 넥스트 누르시고요. 자, 안드로이드 4.0 선택해 주시고 넥스트 누르겠습니다. 자, 이거의 이름을 com.test.textview라고 하겠습니다. 패키지의 이름은 com.test.textview라고 하겠고요. 자, 피니쉬를 누르겠습니다. 자, 지금 프로젝트가 만들어졌고요. 자, 먼저 어플리케이션을 만드실 때 여러분들이 가장 제일 처음에 하실 게 바로 레이아웃 디자인부터 해주셔야 됩니다. 화면 인터페이스를 디자인하셔야 되는데요. 자, RES의 레이아웃 폴더에 가시면 main.xml이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어플리케이션 시작이 되면은요, 텍스트 뷰 테스트 액티비티라는 클래스의 객체가 생성이 되면서 이 객체를 첫 번째 화면, 즉 첫 화면으로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얘를 첫 화면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자, 액티비티를 상속받은 클래스에 보시면 setContentView라는 메소드를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setContentView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하시고요. 안에다가 어떠한 애를 사용할 거다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은 main이라고 main이라는 이름으로 접근할 수 있는 파일, main.xml 이 파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 파일에 있는 XML 데이터를 읽어와서 화면 인터페이스를 구성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main.xml 더블 클릭해서 일단 열어주시고요. 자, 여기에 보시면 텍스트 뷰인데요. 이 자동으로 붙어져 있는 이 부분은 제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이유는요. 위젯들의 속성 중에 id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바로 소스 코드나 아니면 다른 XML 상에서 해당 위젯에 접근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그 id 값이 있는데요. 자동으로 붙어져 있는 텍스트 뷰는 그 id 값이 설정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id 값을 설정해 주시면 되긴 하는데요.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예제를 만들 때 자동으로 붙어 있는 텍스트 뷰는 그냥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클릭해 주시고요. 델레트 키 눌러서 지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워 주시고요. 자, 그러면 먼저 텍스트 뷰를 하나 붙여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 폼 위젯에 보시면은 텍스트 뷰가 텍스트 뷰라고 써있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 아이콘에 보면 AB라고 써져 있죠. 얘가 바로 텍스트 뷰의 아이콘입니다. 자, 텍스트 뷰가 4가지가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기본 텍스트 뷰를 갖다 붙여놓고 한번 사용해 보고요. 나머지 3가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텍스트 뷰를 붙여주시고요. 자, 텍스트 뷰에서 가장 중요한 속성, 바로 사용자에게 표시할 문자를 속성하는 속성이 가장 중요하겠죠. 자, 여기 보시면은요. 자, 텍스트 속성이 나와져 있습니다. 자, 텍스트 뷰를 통해 보여줄 문자를 지정한 속성이 바로 텍스트라고 되어져 있네요.
다음에 백그라운드는 배경 색상 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고요. 다음에 정리를 좀 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텍스트 속성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여기 아웃라인 창이 있습니다. 자, 아웃라인 창에서요. 여러분들이 맞추고자 하는 속성의 위젯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걸 선택해, 만약에 텍스트 뷰가 여러 개 있을 때, 어떤 텍스트 뷰가 어떤 건지 구분이 잘 안 갈 때도 있겠죠. 클릭을 해보시면은요, 파란색 테두리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텍스트 뷰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은, 쭉 내려보시면, 여기에 텍스트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표시하고 싶으신 문자를 직접 이렇게 적어주시면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안드로이드 프로그램에서는요, 안드로이드 프로그램 작성을 하실 때는 문자열 부분은요, 반드시 strings.xml에다가 적어놓고 이를 불러오는 방법을 사용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경우에 여러분들 두 가지를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해당 표시하는 문자열이 한국어로 표시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어플이 만약에 한국어만 지원을 한다라고 하신다면은 직접 이렇게 적어주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국어 지원을 하고 싶다. 다국어 즉 영어도 지원되고 일본어도 지원되고 한국어도 지원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strings.xml에다가 만들어서 불러오는 방식을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한국어용 어플, 일본어용 어플, 뭐 영어용 어플을 따로 만들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국가별로 똑같은 어플인데 언어가 다르다고 해서 만들기가 좀 애매합니다. 다른 그 피처폰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야지만 하지만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자체에 설정되어지는 언어 설정에 따라서 언어를 자동으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자, 나중에 그건 뒤에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 지금은 이렇게 그냥 작성하셔도 됩니다. 자, 작성하셔도 되시고요. 자, 앞으로 작성하시고 앞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string.xml 좀 사용하도록 할 텐데요. 자, 두 개를 이제 병행하면서 코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만약에 strings.xml에다가 표시된 문자를 좀 사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요. 자, 텍스트 속성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고요. 밸류스 클릭해 주시고 여기 점점점을 눌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바로 strings.xml에 있는 애를 골라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스템 리소스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이 시스템 리소스는 안드로이드 OS에서 제공되어지는 문자를 의미를 합니다. 자, 이 프로젝트 리소스는 여러분들이 프로젝트에 추가, 즉 strings.xml에 있는 문자를 의미를 하는데요. 여기서 new string 클릭해 주시고요. 자, string. 자, 이거는 표시할 문자열입니다. 여기다 반갑습니다 라고 표시를 하겠고요. 얘는 불러올 이름이 되겠습니다. 영문으로 작성해 주세요. str1이라고 해주시고요. OK 누르겠습니다. 자, str1을 선택하고 OK를 누르시면은 여기는 반갑습니다라고 바뀌고요. 여기는 이렇게 바뀝니다. 자, XML 상에서 strings.xml은 데이터를 가져올 때는 골뱅이 그리고 타입 이름 그리고 해당 객체의 이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열이기 때문에 골뱅이 스트링 /str1이라고 적어준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웬만하시면 strings.xml에다 작성을 하시는 걸로 가시고요. 저도 여러분들이랑 프로젝트를 만들 때 가급적이면은 strings.xml에다 문자를 만들어 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적어주셔도 관계없고요. 소스 코드로 사용하실 때도 직접 적어주셔도 관계가 없는데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strings.xml이나 이런 리소스를 이용하는 거에 익숙해지셔야 되기 때문에요. 프로젝트를 만들 때 가급적이면은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tr1을 골라주시고요. OK 누르겠습니다. 자, 바로 텍스트 속성은 텍스트 뷰에 표시할 문자를 설정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백그라운드 속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그라운드 속성을 보시면은요. 자, 여기 상단부에 백그라운드라고 있습니다. 자, 백그라운드 보시면은요. 자, 백그라운드는 텍스트 뷰의 색상, 배경 색상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런데 배경 색상 자체를요. 자, 여기 클릭해 보시면은 이게 고르는 게 나와져 있는데요. 자, 이 색상에 관련된 리소스는 뒤에 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색상값 넣어주실 때 RGB 체계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RGB 체계로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다가 자, RGB는 레드, 그린, 블루, 빛의 3원색입니다. 샵 해주시고요. 자, 레드 2개,
그 다음에 그림 2개, 블루 2개 이렇게 해서 값을 얻어 오시면 됩니다. 이 RGB 값은 여러분들 포토샵을 통해서 색상 값을 따 보시면은 16지수 형태의 6자리 값으로 따실 수가 있습니다. 그 값 자체를 이용하시면 되시고요. 자, 색상을 작성하는 체계는 그 뒤에 가서 좀 보도록 할 거고요. 여기서는 그냥 여기서는요 RGB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덩이씩 보시면 되겠고요. 자, FF 레드 부분이 꽉 찬 거고요. 나머지는 0000 돼 있기 때문에 블루와 그린은 다 빠져 있는 겁니다. 즉 빨간색이 되겠죠. 자, 엔터를 눌러 보시면은 이렇게 배경 색깔이 빨간색으로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그라비티 속성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라비티라는 속성이 있는데요. 자, 그라비티는요, 텍스트뷰 내부에서 문자열이 표시될 위치를 설정하는 부분이 바로 이 그라비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를 자꾸 이렇게 좀 늘려볼게요. 이렇게. 좀 이렇게 늘렸습니다. 자, 지금 많이 늘어났죠? 자, 지금 좌측 상단에 문자열이 가져 있는데요. 이 그라비티 속성을요, 자, 여기 좀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라비티 속성을요. 그라비티 속성을 자, 여기 있는 그라비티 속성을요. 눌러보시면은 값을 직접 적어주셔도 되는데요. 직접 적어주시면 오타가 많이 날 수도 있겠죠. 자, 여러분들 여기 눌러셔서 값을 입력하려고 누르실 때 여기 점점점이 나오면요. 무조건 눌러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고를 수 있는 창이 나오는데요. 센터 한번 골라볼게요. 오케이 누르시면은 자, 이렇게 가운데쯤에 가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텍스트뷰를 통해서 표시하는 문자열이 텍스트뷰 내부에서 어떻게 정렬을 할 것인가 이거를 나타내는 게 바로 그라비티 속성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id 속성인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 id가 골뱅이 더하기 id 텍스트뷰 1이라고 되어져 있죠. 자, 바로 이 id는 텍스트뷰, 이 해당 텍스트뷰를 소스코드나 다른 XML 혹은 다른 유젯이 이 텍스트뷰에 접근을 해야 될 경우, 그럴 경우에 사용을 하는데요. 보통 레이아웃을 디자인할 때는 뒤에 배우실 릴레이티브 레이아웃에서 좀 사용을 하지만요. 이런 레이아웃 디자인할 때는 크게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스코드상에서 해당 위젯에 해당 위젯에 접근을 해서 뭔가 작업을 할 때 바로 이 이름을 통해서 접근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거는 소스 코드로 할 때 그때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고요. 자, 이 텍스트 뷰를 다시 자, 원래대로 이렇게 맞추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맞추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에 보시면은 자, 라인스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라인스라는 속성이 있는데요. 지금 아무것도 안 되어져 있죠. 자, 텍스트 속성의 문자열을 한번 길게 한번 적어볼게요. 자, 텍스트 속성의 문자열을요. 자, str1에 string.xml을 네, 여기다 적도록 할게요. 자, 길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아무렇게나 문자열을 길게 이렇게 적어볼게요. 자, 적어보시면은 이렇게 쭉 이렇게 라인 수가 늘어나는 거 보실 수가 있으시죠? 자, 그런데요, 여기에서 자, 라인스를 1이라고 주겠습니다. 한 줄만 나오고요. 2라고 주면 두 줄만 나옵니다. 0 주시면은요, 0줄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즉 텍스트뷰를 통해서 보여줄 문자열의 줄수, 라인수를 결정하는 게 바로 라인수인데요. 일반적으로 잘 표시를 하진 않습니다. 자, 만약에 난 무조건 한 줄만 가겠다라고 하신다면 1, 무조건 두 줄만 가면 2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자, 문자를 아무것도 작성하지 않으시면은 자, 문자열이 이제 무한대로 보여지는 라인수가 무한대로 자동으로 조절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패딩입니다. 자, 패딩이란 값이 있는데요. 패딩 버튼, 패딩 엔드, 패딩 레프트, 라이트, 스타트, 탑 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패딩 값을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숫자 10, 숫자 10이라고 적어주셔도 되긴 하는데요. 자, 단위가 있습니다. dp라고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안드로이드에서 이 속성값 맞춰주실 때 어떠한 길이라든가 아니면 크기 같은 그러한 값들 넣어주실 때는 꼭 반드시 dp라는 단위 붙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단위는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10dp라고 넣어주시면은 여기가 약간 떨어진 걸 보일 수가 있습니다. 20dp라고 넣어주시면은 더 떨어지죠. 텍스트뷰 내부에서 표시될 문자열의 상하 좌우 여백을 맞추는 게 패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패딩 바텀만 좀 해보시면요. 패딩 바텀에 20dp를 주시면은 아래쪽만 이렇게 여백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패딩 라이트를 20dp로 주시면은 오른쪽에 여백이 생깁니다. 자, 그럼 패딩 스타트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패딩 스타트에 20dp를 주시면은 자, 시작되는 부분. 자, 시작되는 부분을 전부 다 왼쪽으로 줄이고요. 레프트하고 좀 비슷하죠? 그 다음에 패딩 엔드 주시면은 20dp를 주시면은 끝부분이 이렇게 공백이 생깁니다. 자, 이 패딩 값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마다 안드로이드의 그 레이아웃마다 그 위젯마다 거의 다 있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다 동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패딩은요, 텍스트 뷰에서의 패딩은 해당 위젯의 그 해당 텍스트 뷰에 표시되는 문자열의 텍스트 뷰 내부 안에서의 여백을 의미를 합니다. 다음에 밑으로 내려보시면 텍스트 컬러라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텍스트 컬러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텍스트 컬러는 바로 문자열의 색상입니다. 여기다가 RGB 그린 부분을 FF로 주고요. 레드와 블루 부분은 00으로 주겠습니다. 샵 00FF 00 주시고 엔터를 치시면은 이렇게 자, 파란색 글자인데요. 자, 보시면 파란색 글자인데요. 초록색이죠. RGB니까. 자, 초록색으로 글씨가 표시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고요. 자, 다음에 텍스트 사이즈라고 있습니다. 자, 텍스트 사이즈는요. 자, 20dp 주시면 문자열의 크기를 높이실 수가 있습니다.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많이 속성하는 속성 중에 여기 레이아웃, 자, 미스크 부분에 보면 레이아웃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자, 먼저 레이아웃 그라비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문자열을 좀 줄여주도록 할게요. 자, 텍스트 속성 가셔가지고요. 여기다가 안녕하세요 라고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먼저 레이아웃 위드와 레이아웃 헤이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아웃 헤이트와 레이아웃 위드는요, 해당 위젯 객체의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를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여기다가 여기다 100dp 100dp 적고요. 여기다도 100dp 적어주시면은 가로와 세로 길이를 이렇게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정이 가능한데요. 자, 그런데 이 안드로이드는 이렇게 가로와 세로 길이에 관련된 부분에 값을 이렇게 숫자 값으로 직접 적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100dp, 만약에 1000dp 가로 세로 길이를 1000dp, 1000dp를 줬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테스트해본 디바이스는 액정이 커서 그게 다 표시될 수가 있는데요. 액정이 작은 디바이스로 가져가면 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는 OS 보고 알아서 자동으로 네가 적당히 맞춰라 라고 하는 값이 있는데요. 자, 여기를 눌러보시면은 자, 필 페어런트와 매치 페어런트, 렉 컨텐트 세 가지가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필 페어런트는 잘 사용하지가 않습니다. 자, 페어런트라고 되어져 있는 게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이 텍스트 뷰가 리니어 레이아웃이라는 거에 하위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즉, 리니어 레이아웃이라는 거 위에다가 텍스트 뷰를 이렇게 붙인 그런 모양이 되겠는데요. 바로 이 텍스트 뷰가 붙어져 있는 이 배경, 요 부분 있죠, 요 배경. 리니어 레이아웃은 지금 이 전체를 의미를 하는데요. 레이아웃에 관련된 부분은 뒤에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텍스트가 붙어져 있는 얘의 크기에 맞추겠다. 얘가 바로 페어런트입니다. 그래서 얘 크기에 맞추겠다라는 게 바로 필 페어런트 그리고 혹은 매치 페어런트 이 부분이 되겠는데요. 지금은 매치 페어런트 값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아웃 헤이트를 매치 페어런트 해주시면은요, 높이가 이 전체 사이즈하고 자동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건 다 가상으로만 나오는 거고요. 실제 안드로이드 OS는 XML 데이터를 읽어와서 자기 화면에 맞게끔 다시 조정을 해주는데요. 자, 이거를 조절해 보시면은 이렇게 액정 사이즈를 가상 크기로 맞출 수가 있는데요. 가상으로 이렇게 맞춰주시면 가상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맞춰주시면은요, 이렇게 자동으로 그 사이즈가 정확히 딱 맞춰서 늘어나는 걸 늘어들고 줄어드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레이아웃 위드 역시 마찬가지로 가로 길이를 의미를 하는데요. 얘를 매치 페런트로 맞춰주시면은요, 이렇게 딱 맞춰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여기에 렉 컨텐트라고 되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자, 렉 컨텐트로 맞춰주시면은 화면에 꽉 차지 않고 자동으로 그 값이 조절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랩 컨텐트는요, 해당 위젯을 완벽하게 표시할 수 있는 최소 사이즈로 맞추는 게 바로 랩 컨텐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 안녕 랩 컨텐트로 맞춰놓고요. 안녕하세요라는 글자 말고요. 좀 더 글자를 더 많이 넣어주도록 하겠는데요. 자, 여기다가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해주시고요. 반갑습니다 하고 치시면은 사이즈가 딱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매치 페런트로 맞춰주시면은 무조건 자기 페런트 크기에 딱 맞추는데, 렉 컨텐트로 맞춰주시면은 자기 자신을 표시할 수 있는, 즉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표시할 수 있는 최소한의 크기로 자동으로 사이즈가 조절이 됩니다. 자, 레이아웃 위드와 헤이트 같은 경우에는요, 자, 마우스 우클릭 하시고요, 여기에서 바로 맞춰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텍스트, 아이디, 그 다음에 컬러, 사이즈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자주 해당 위젯에 대해서 자주 사용하는 속성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즉 이렇게 여기에서 바로바로 안 하고 직접 띄어서 찾아야 돼. 여기서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맞추실 속성을 직접 찾으셔야 되죠. 자,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서 바로 그냥 사이즈 누르면 이렇게 값을 넣을 수 있게끔 이제 이렇게 추가가 되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편한 부분입니다. 레이아웃 위드를 하고 헤이트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마우스 우클릭 하셔가지고요, 직접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주 사용하는 거는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 그라비티, 레이아웃 그라비티인데요. 얘는 페어런트 상에서의 텍스트, 즉 페어런트 상에서 위젯의 위치를 의미를 합니다. 자, 이거 점점점 눌러보신 다음에 센터 맞춰주시면은요, 이렇게 가운데에 맞춰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라비티 속성은 텍스트 내부에서 문자열이 어디에다가 정렬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하는 게 그라비티고요. 레이아웃 그라비티는 텍스트 뷰 자체를 페어런트 상에 어디에다 배치할 것인가, 즉 어떻게 정렬할 것인가, 요거를 맞추는 게 바로 레이아웃 그라비티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네, 마진 같은 거. 자, 아까 패딩하고 좀 비슷한데요. 패딩은 텍스트 뷰 내부에 표시되는 문자열의 여백을 의미를 했는데요. 레이아웃 마진 같은 경우에는 자, 200dp로 하시면은요. 너무 많이 잡았는데요. 자, 좀 줄이겠습니다. 자, 마진을 한 10dp만 넣어볼게요. 자, 여기가 좀 떨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시죠? 바로 해당 위젯이 레이아웃상, 즉 레이아웃에서의 여백을 의미하는 게 바로 마진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텍스트 뷰의 주요 속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미스키에 있는 레이아웃, 그라비티, 헤이트, 마진, 그리고 위드 헤이트, 요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대부분의 위젯들이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속성들입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에 텍스트 뷰에는 이 텍스트 속성 같은 경우, 이 텍스트 계열의 속성 같은 경우에는 문자열이 나타나는 위젯 같은 경우에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튼 같은 거 보시면은요, 버튼 위에 이 버튼은 무슨 버튼입니다 라고 하는 거를 알려기 위해서 표시하는 문자열이 있는데요. 걔도 문자열을 표시하기 때문에 이 텍스트에 관련된 속성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속성 같은 경우에는요, 앞으로 여기서 텍스트 속성들을 봤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나오는 위젯들에서요, 나오는 공통적인 속성은 여기에 이런 게 있습니다 라고 설명만 드리도록 하겠고요, 실제로 해보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텍스트 어피어런스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여러 가지 속성을 봤는데요. 그 속성을 맞춰서 문자의 크기나 색상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설정해 주게 되는데요. 자, 그런 게 귀찮을 때 이미 안드로이드 설정한 스타일 값들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밑에 보시면 여기에 스타일 값들이 쭉 나오는데요. 보시면 API 레벨 1, 11, 14, 5 이렇게 되어져 있죠. API 레벨 1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안드로이드 1.0부터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버전에 관계없이 무조건 쓸 수가 있고요. 자, API 레벨 5라고 되어 있는 거. 자, 버전의 최초의 상용 버전인 안드로이드 1.4, 1.5 버전, 이런 버전들 보시면은요. 예, 이런 버전들 보시면은요. 자, 최초의 상용 버전이 안드로이드 버전 7입니다. 자, 7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5라고 되어져 있죠. 여기 안드로이드 버전을 먼저 살펴보시면은요. 자, developer.android.com. 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예, 정정을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최초의 상용 버전은 안드로이드 1.5 버전, 바로 API 3인데요. 자, 1.6 버전까지는 API 레벨이 4입니다. 그리고 2.1부터는 7이지요. 여기에 표시되어져 있는 API 레벨 5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는 API 레벨 5는 상용화된 버전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요. 자, 상용화된 버전이 1.6 버전은 API 레벨이 4기 때문에 이 속성 값은 쓸 수가 없고요. 안드로이드 2.1 버전, 바로 API 레벨이 7인데요. 자, API 레벨이 7인 거는 API 5가 더 하위죠. 그렇기 때문에 7 버전부터는 이 두 가지 API 5로 표시되는 걸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API 레벨 11과 14라고 되어져 있는 게 있죠. 자, 안드로이드 API 레벨 5 이상에서 되는 리절트 서브 타이틀과 리절트 타이틀 같은 경우 사용하셔도 됩니다. 지금 대부분의 안드로이드가 다 2.2 버전 이상이기 때문에 사용하셔도 관계가 없는데요. API 레벨 11은 3.0 허니컴이고요. API 레벨 14는 안드로이드 4.0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버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PI 11과 14 버전에서부터 지원이 되는 저거 속성을 사용을 하시면은 안드로이드 2.2 이상에 있는 2.2나 2.3에서는 문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사용을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써볼게요. 자, 사용하는 방법은요. 자,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은 자, 여기 텍스트 어피어런스라는 여기 있네요. 텍스트 어피어런스라는 속성값이 있습니다. 여기 밑에 여기 부분입니다. 텍스트 어피어런스인데요. 눌러보시면 지금 안 나와져 있지요. 자, 텍스트 어피어런스 한번 써보겠는데요. 골뱅이 안드로이드 attr 그리고 여기다가요. 텍스트 어피어런스 라고 적겠습니다. 자, 적어보시면은 지금 뭐 별다른 변화가 없죠. 자, 버튼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거 지금 잘못 쓴 것 같은데요. 자. 앞에 물음표가 빠졌었네요. 자, 다시 가겠습니다. 자, 텍스트 어피어런스 속성에 가셔가지고요. 여기서 더하기, 물음표, 안드로이드, attr. 자, 텍스트 어피어런스 치시고요. 자, 별 변화가 없죠? 여기다가 버튼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잘못 적은 것 같은데요. 자, 여기다가 라지 텍스트 여기 한번 붙여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어피어런스가 있는데요. 자, 이걸 지우고요. 텍스트 어피어런스 하시면 변화가 되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제가요, 바로 문자의 속성과 색깔 이런 거에 대한 속성을 전혀 맞추지 않았을 때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텍스트 어피어런스는 이렇게 나오고요. 어피어런스 버튼. 자, 아까 요거 할 때는 색상이라든가 크기라든가 이런 걸 맞췄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된 거고요. 요거는 지금 맞춰놓지 않은 거기 때문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보면은요, 지우시고요. 텍스트 뷰를 갖다 붙여주시고요. 이 텍스트 뷰에 텍스트 어피어런스 값을 조정을 하겠습니다. 골뱅이 안드로이드 attr. 자, 텍스트 어피어런스 자, 하시면은 좀 변화가 있지요. 다음에 버튼.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 게 아니라요. 글자가 검정색이라서 안 보입니다. 그래서 색상을 빨간색으로 그냥 좀 맞춰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여기 리니어 레이아웃 클릭해 주시고요. 예, 클릭해 주시고요.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이 리니어 레이아웃의 백그라운드를 빨간색으로 맞출게요. 이 리니어 레이아웃의 백그라운드를 샵 rrgbb ff 빵빵빵빵으로 넣겠습니다. 자, 하시면 이렇게 표시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시죠. 자, 얘가 버튼이고요. 그 다음에 인버스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시면 이렇게 좀 크게 나오고요. 자, 인버스하고요, 어피어런스를 비교해 보시면은 색상이 반대인 걸 보실 수가 있죠. 인버스는, 인버스가 안 붙어 있는 거에 반대라고, 색상이 반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지는 좀 크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라지 인버스 하시면 검정색 글자죠. 흰색 반대는, 흰색의 반대는 검정색 색상이기 때문에 반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허니컴부터 지원되는 팝업 메뉴 한번 볼게요. 팝업 메뉴 이렇게 보시면 예, 좀 차이는 별로 없죠. 어피어런스 팝업 라지 팝업, 예, 팝업 창에 표시되는 그러한 그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안드로이드 4.0부터 지원되는 리스트 아이템 보시면 약간 흰색으로 나오면 좀 달라지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시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넣어주시면은 이렇게 어피어런스 값을 넣어주시면은 그 사이즈하고요, 색상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이미 설정되는 값을 사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원되는 값이 이렇게 있으니까요, 한번 다 넣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속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텍스트는 텍스트를 통해 보여줄 문자를 지정 속성입니다. 자, 텍스트 뷰에서 가장 중요한 속성이고요. 백그라운드, 자, 텍스트 뷰의 배경 색상을 설정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라비티, 텍스트 뷰 내부에서 문자리 표시될 위치를 설정하는 거. 그리고 ID, 소스코드나 XML에서 텍스트 뷰에 접근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값. 라인스, 자, 표시될 문자의 라인 수를 조정하는 게 바로 라인스고요. 패딩은 텍스트 뷰에 표시되는 문자의 여백입니다. 상하 좌우 여백을 의미를 하고요. 텍스트 컬러는 표시될 문자의 색상 값을 조절하는 겁니다. 자, 레이아웃 그라비티는 텍스트 뷰의 위치를 설정을 하고요. 레이아웃 헤이트는 텍스트 뷰의 세로 길이, 레이아웃 위드는 텍스트 뷰의 가로 길이, 그리고 레이아웃 마진은 텍스트 뷰의 레이아웃 간의 여백입니다. 여기 하나가 빠졌는데요. 여기서 좀 추가할게요. 자, 레이아웃 사이즈, 얘는 문자열의 크기를 설정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문자열의 크기를 설정하는 부분이고요. 자, 텍스트 어피어런스 속성, 이건 따로 빼서 했는데요. 자, 문자열을 표시하는 모든 위젯들은 다 이것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열의 크기나 색상 등을 설정하기가 귀찮을 때 이미 안드로이드에서 설정한 스타일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이 바로 텍스트 어피어런스입니다. 자, 학습 정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텍스트 뷰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용자에게 문자열을 전달하고자 할 때 사용을 하고요. 문자열 값을 설정해준 속성은 바로 텍스트 속성이라는 거,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레이아웃 디자인을 할 때 맞춰준 속성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시간에 소스 코드와 연계해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